어떤 날 밤,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또 깼구나 하고요. 갑작스러운 목마름 때문이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뒤척이는 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꾸만 깨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청은망은이에요. 그 피로감 너머로 저는 막연한 불안감,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그 모든 순간은 단순히 잠을 설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의 방어막이 잠시 열리는 순간이며 해로운 노폐물들이 쌓일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그것들이 쌓여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채널 바세린 이야기 TV 바세린 이야기 TV에서 저는 그동안 이 작은 통 바세린이 우리 피부를 어떻게 가꾸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 어쩌면 단순한 피부 관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익숙한 보습 연고와 함께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평온한 잠을 되찾아주고 우리의 소중한 뇌를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72세이신 김민주님의 사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족들은 그저 아버님이 잠기가 밝으신가 보다 생각했대요. 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으니까요. 다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되묻고 머리 위에 안경을 올려두고도 한참을 찾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는 아파트동 호수마저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다행히 병원을 찾았을 때 치매는 아니었지만 MRI 검사 결과 뇌에 위험할 정도로 많은 독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오랜 기간 반복된 야간 각성 습관을 꼽았습니다. 김민준님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50세 이후, 50세 이후 피부만이 유일한 걱정거리가 아니게 된 우리 중 누구에게나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깊은 잠을 되찾기 위한 놀랍도록 소박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뇌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낮 동안에는 쉼 없이 일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걱정하죠. 하지만 밤이 되어 우리가 잠들면 뇌는 또 다른 조용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청소하는 일이죠. 저는 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깊은 잠은 뇌의 청소부들이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 뇌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작은 수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맑은 뇌척수액이 그 수로를 따라 흐르면서 하루 종일 쌓였던 해로운 쓰레기,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마치 시끄러웠던 하루가 끝난 뒤 부지런한 환경 미화원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요. 우리 몸은 참으로 지혜롭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그 청소 작업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깰 때마다 그 청소 트럭은 길 한가운데서 시동을 꺼야만 합니다. 쓰레기는 그대로 남고 다음 날이면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죠.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73세이신 최은혜님의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습관이 있으셨어요. 바로 새벽 2시와 4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것이었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1시간 넘게 뒤척이다 겨우 다시 잠들곤 하셨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3년 뒤 할머니는 잊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마저 잊으셨죠. 아이가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하고 재롱을 부리면 그저 멋쩍게 웃으며 아, 민준이구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뇌 촬영 결과 독소가 아주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또다시 그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랜 기간 반복된 야간 각성 습관입니다. 최은혜님,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한밤중에 깨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뇌가 서서히 중독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답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면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죠.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상냥하게 깨워줍니다. 일어나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 많이 유일한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배터리가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해요. 마치 낡은 시계처럼 배터리가 약해져 알람이 제멋대로 울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밤 10시에 졸음이 쏟아지다가도 막상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68세의 이현우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눈이 감기는데 침대에 눕기만 하면 30분 뒤에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깼죠. 다시 잠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음 날 아침이면 머리는 무겁고 온종일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배터리를 재충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현우님께 아주 작은 3가지 습관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생체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밝은 형광등 대신 은은한
노란 불빛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둘째 저녁에 작은 잔으로 체리 주스를 한 잔 마셔보세요.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한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침에 10분간 햇볕을 쪼으세요. 아침 햇살은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 후 이현우님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하셨죠. 원장님, 요즘은 새벽 3시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머리도 맑고 손주랑 놀아줘도 피곤하지가 않네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분의 삶의 질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멜라토닌 배터리가 약해지는 것만이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침실 문을 자주 두드리는 또 다른 2명의 불청객이 있죠. 바로 야간뇨와 피부 건조증입니다. 저는 이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밤에 화장실 가려고 2~3번은 꼭 깨요. 그 말씀 속에는 피로감과 함께 약간의 민망함이 섞여 있었죠.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방광도 약해집니다. 저녁에 마신 물 한 잔이 새벽 2~3시에 우리를 깨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건조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불 속에서 몸이 따뜻해지면 다리나 팔의 가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50세 이후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더 건조하고 연약해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긁다가 잠에서 깨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긁을수록 잠은 더 깨고 잠이 깰수록 더 가려워지죠. 70세의 윤지아 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제게 찾아와 밤마다 다리가 가려워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가려워서 깨고 긁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가 있어요. 온갖 보습제를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시나요? 우리는 이 불청객들을 우리 침실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해답이 놀랍도록 소박한 곳, 바로 당신의 약장 속에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작은 통, 바세린에서 찾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69세의 한소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피부 가려움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비싼 보습제는 다 써봤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서 살이 까질 때까지 긁었어요. 이러다 손주 얼굴도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발바닥과 가려운 부위에 이 보습 연고 바세린을 얇게 한번 발라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품, 바세린 외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에 바르면 완벽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피부에 소중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어 건조한 피부가 뇌로 보내는 가려움의 신호를 차단해주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긁다가 깨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습 연고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행위는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신경계는 우리 몸의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죠. 심장 박동을 늦추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온몸에 부드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요. 부작정도, 중독에 대한 걱정도 없이 평온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셈이죠. 그날 밤 한소희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을 통으로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원장님, 10년 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몸은 날아갈 듯 가볍고 머리는 너무 맑아요. 이 작은 통이 제 인생의 기적이네요. 한소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평온한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잠과 뇌까지 함께 돌보는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잠을 다시 초대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바닥이죠.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곳에 중요한 혈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죠. 우리가 잠에 들 준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의 중심처는 내려가야 하고 반대로 손발의 처는 올라가야 하죠. 발바닥에 이 보습 연고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것은 쉽게 건조해지는 이 부위를 촉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기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처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뇌에 보내는 완벽한 신호입니다.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요. 마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처럼 편안한 느낌이죠. 72세의 정우성님은 당뇨 때문에 손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밤마다 저리고 쑤셔서 잠에서 깨곤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셨지만 바로 그날 밤 7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발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다 편안하네요. 한 번도 안 깼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 5분의 습관은 저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10분간 조격을 하세요. 그리고 발을 말린 뒤 동전 크기만큼 그 작은 통 바세린에서 덜어내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부분을 3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온과 청결을 위해 얇은 면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됩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75세의 송혜교 님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매일 밤 서너 번은 깨셨다고 했죠. 그분께서 이 5분의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에는 6시간을, 둘째 날에는 7시간을 주무셨죠. 일주일 뒤 진료실을 찾은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10년 만에 아침까지 통잠을 잤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야간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74세의 강하늘님은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오셨던 68세의 조인성님은 2달 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꿀잠을 주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6세 김혜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분은 늘 새벽 3시면 잠에서 깨셨습니다. 베개맡에 놓인 손주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대요. 내가 먼저 떠나면 아이들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고요. 이 습관을 시작하고 석 달 뒤 그분은 전혀 다른 얼굴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셨죠. 원장님, 저 이제 8시간씩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주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최고다 하고요. 그러면 할머니 오늘 좋아 보여요. 답장이 오는데 그때 또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건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대야 조용한 방, 그리고 당신의 작은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정신,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미소가 바로 건강하고 긴 삶의 시작입니다. 평온한 잠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시기 전 작은 부위에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